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부제가 국정농단의 진수 150쪽에 세도정치 정계, 그 다음에 어디 나와 있죠? 네, 153쪽에 농민봉기의 발생,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힘차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썩었던 시기일까? 이 썩었던 시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결국에 우리나라의 역사의 큰 특징이 하나가 이 잘못된 정치 행태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두고 보지 않습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 정신이 촛불 정신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세도 정치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세도 정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뭐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될까요? 연표를 한번 그려보면서 우선 1800년도에 정조가 죽죠. 그래서 정조가 죽으면서 어린 임금인 누가? 순조가 즉위를 합니다. 순조가 딱 즉위를 하고 순조의 뒤를 이어서 헌종이라는 임금이 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철종이라는 임금이 즉위를 해요. 그리고 1863년도에 누가 즉위를 하냐면 고종이 즉위를 해요.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죠? 흥선대원군이죠. 대원군이죠. 그래서 요때 요 기간 동안을 우리가 약 60여 년 요 기간 동안을 세도정치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세도가가 힘있는 세도가의 특정 가문이 정치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 특정 가문을 우리가 또 알아보니까 바로 여기 순조 때는 안동 김씨, 김조순 같은 안동 김씨, 여기는 풍양 조씨,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시 안동 김씨, 얘네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놓고 봤을 때에 풍양 조씨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요 안동 김씨들이 여기에 크게 세도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어린 임금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수렴청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권력을 계속 이어먹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세도 정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지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뭐 왕권은 당연히 약해지는 거고 유명무실해지는 거고 의정부라든가 육조도 다 필요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매관 매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매관 매직, 즉 관직을 사고 판다라는 얘기죠. 그럼 과거 제도 같은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 제도가 이제 부패가 막 있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명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명첩. 자, 공명첩은 나중에도 이제 그림 보여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명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관리 임명장이 있는데 이 임명장 가운데서 뭐 한자를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여기 이름 쓰는 데가 공명 비어 있어요. 돈 갖다 주면은 여기다 이름 써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얘기. 이것이 바로 공명첩이다. 대표적인 부정이죠. 자,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됐습니다. 투자해서 관리가 됐어요. 돈 들여가지고 관리가 됐어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투자한 거 뽑아야 되겠죠. 그럼 합법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세금, 조세 수탈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조세 수탈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빼는 거예요. 그럼 요 당시에 대표적인 조세 수탈에 세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전정, 정자 들어가죠. 정자, 군정, 환곡이에요. 환곡은 이 조세라기보다는 뭐예요? 원래 빈민구제법이죠.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삼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의 수탈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수탈이 이루어지는데 원래 규정보다 많이 뽑는다는 거죠. 원래 토지세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원래 원래 군포 한 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군정의 폐단을 말한 것이 뭐가 있었어요? 뭐 백골징포, 황구, 첨정, 인징, 족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은 바로 이 황곡이었어요. 원래 빈민구제법이었는데 이것으로 고리대를 했다는 얘기죠. 그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로 저항을 하더라는 얘기죠. 우선 소극적인 저항 방침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가가지고 청원을 합니다.
사또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청원을 해요. 근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벽에다가 붙여요. 붙여요. 몰래 붙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괴서. 그 괴서라는 건 이제 괴기한 어떤 그런 글들, 그런 것들도 몰래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그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저항을 하겠는데, 적극적인 저항이 이제 관청을 습격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하에 있는 사람들을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유랑민이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유랑민 뭐라고 그랬어요? 그지라고 그랬죠? 예, 유랑민 많이 생겨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에 들어가서 뭐 산적이 된다든가, 뭐 또 그 다음에 도적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른바 농민봉기라고 하는데, 이 순조 때 1811년도에 뭐가 일어나면 대표적인 것이 홍경래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1811년도에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서북지방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북지방에서 일어난다. 그럼 우리나라 서쪽 북쪽은 주로 어디입니까? 평안도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이에요. 이 서북지방을 당시에 굉장히 조선에서 좀 천시를 했어요. 네, 천시했어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전쟁도 많이 시달리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 살인들이 자리를 잡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살인들이 어떤 그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배경이 좀 빈약을 했고, 세력을 잡는데 배경이 빈약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에서도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도 저 말단 한직 같은 거 그런 거 줘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 있는 양반들도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불평불만이 많고, 또 여기에 그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그 장사꾼들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만상이라든가 유상이라든가 이런 장사꾼들도 자기네 동네를 기반으로 좀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킬 때 이러한 장사꾼들도 여기에 거상이라고 합니다. 장사꾼들도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농민들도 가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진압도 못해요. 진압도 못해가지고 이 홍경래의 난 진압도 못해가지고 이제 골치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김삿갓입니다. 김삿갓. 이 김삿갓이 너는 왜 삿갓을 쓰고 다니느냐? 그럼 자기의 조상 중에 하나가 홍경래의 난을 진압했는데 진압을 못했다. 그래서 역적으로 몰렸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가지고 하늘을 어떻게 우러러볼 수 있느냐? 그래서 삿갓을 쓰고 다녔다라는 얘기. 그 배경이 바로 또 이제 홍경래의 난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내부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 분열이 일어나고 홍경래도 이제 부상을 당하고 결국에 그래서 1년여 만에 정주성 싸움에서 패퇴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홍경래의 난이 당시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야, 이런 것이 일어났구나. 사실 정부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크고 작은 농민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철종 때에, 물론 뭐 50여 년의 갭은 있습니다만 62년도에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냐면 진주를, 우리나라 남쪽인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진주를. 이때 주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계춘이에요. 유계춘. 예, 계춘이 형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일어났느냐? 당시에 이 지역의 그 관리였던 당시 관리였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책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뒤쪽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백낙신. 이름도 그냥 갑자기 이래요.
치매 조사를 해야 되나? 백낙신이 당시에 백낙신이 탐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사람도 양반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가요. 가가지고 사또 이러이러한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딱 하죠. 근데 그것을 들어주기는커녕 유계춘을 곤장을 쳐서 버리더라는 얘기죠. 이것을 바라봤던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들고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임술농민봉기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진압은 됐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에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가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자, 또 한 가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농민의 자각운동이다. 농민의 자각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의 큰 것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군포의 문란 볼게요. 정약용의 목미심서에 나타나져 있는데 갈밭 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 관청의 문입니다. 현문을 향해 울부짖다 하늘을 보고 호소하네. 군인간 남편 못 돌아오면 있을 법도 한 일이나 예부터 사내가 생식기 잘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을 입었고 갓난아이 베뇌물도 안 말랐는데 3대 이름이 군적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포의 부담이 컸으면 사나이가 나왔는데 생식기를 잘랐다.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백불징포죠. 갓난아이 이건 뭐예요? 황구청정이죠. 군포의 문란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또 진주 농민봉기와 관련된 임술농민봉기와 관련된 그런 지도죠. 이쪽이 홍경래의 난이고요.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농민봉기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대표적인 난입니다. 그래서 어느 임금 때 가장 심했느냐? 바로 철종 때 가장 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으니까 당시의 정부들도 지들이 잘못하지만 백성들을 어떤 정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뭐를 파견해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설치해요? 삼정, 이정청이라고 해가지고 삼정을 바로 잡는 기관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놈이 다 그놈들이더라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썩었더라는 얘기죠. 절대 고쳐지지 않죠. 그럼 이러한 배경이, 이러한 어떤 그 시기적 상황이 60여 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뒤를 이어서 흥선대원군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교재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0쪽에 세도정치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고요. 세도정치의 폐단에 대해서 왕권 약화, 정치기강 문란,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나와져 있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비변사 당상 역임자 수 세조정치 시기에 세력이 큰 6개 가문이 고위직에 해당하는 비변사 당상의 40%를 차지합니다. 이들의 관직 독점으로 세도 가문에 속하지 못한 양반들의 주요 관직 진출은 더더욱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이래서 고향에 낙향한 양반들을 일컫는 말을 우리가 향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몰락한 양반들을 잠반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러면 가장 이런 양반들이 많았는데 어디가 더 극심했느냐? 아까 얘기했던 서북지방, 평안도 지방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대우도 안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네. 당시에 얼마나 썩었냐면은 이런 양반들은 망했으니까 이제 망하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어떤 부담을 가냐면요. 너희들은 양반도 아니니까 군역의 부담을 지기도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양반들한테 몰락한 양반들한테 큰 사회적인 어떤 고민거리였고, 자, 또 한 가지,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분홍층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그 다음에 크게 성장한 상인들이 있잖아요. 공인들이 도고로 성장을 하고, 송상이라든가, 또 내상이라든가, 경상이라든가, 유상이라든가, 만상, 이런 거상들 있잖아요. 이런 거상들, 또 분홍층들, 그냥 뜯어요. 돈 내라.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내라. 대신 향회에 너희들을 시켜줄게. 들어가기도 싫은데 나 싫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억지로 끌어당기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심화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이른바 도결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도결,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도결, 결하니까 생각나죠, 결. 이거는 뭐예요? 결은 토지 면적이죠. 네,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무조건 토지 면적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전세, 공납, 역 이것이 있는데 1년치 세금을 토지 면적에 따라서 당시에 화폐 가치, 당시의 그 물가, 시세를 딱 계산을 해가지고 뭘로? 자, 모든 세금을 화폐로 납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화폐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19세기 요때 등장을 했어요. 이게 도결이에요. 그럼 이 도결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 서울에다가 서울 중앙관청에다가 바치는 쌀이 있습니다. 그 쌀을 갖다가 우리가 상남미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지방의 관하에서 보관하고 있는 쌀이 있어요. 곡식이 있어요. 그거를 유치미라고 불렸어요. 그러면 중앙관청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상남미를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관청의 경비로 사용할 유치미는 점점 어떻게 된다? 부족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으로 지방관하에서 더욱더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화폐로 납부를 하는데 이 화폐 원래 그 규정이 된 원래 기준으로 딱 맞춰진 것보다 거의 2배 이상을 받습니다. 2배 이상을 걷어들여요. 백성들에게 걷어들이고 그러면 요 화폐를 가지고 지방에 있는 관하에 있는 그 육방 아전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 싼 값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거예요. 중앙에 납부할 물건들. 싼 값으로 사들여서 중앙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네가 먹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결이에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19세기 때 우리가 세도 정치 기간에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다. 백성들은 점점 갈수록 삶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시더라. 이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예제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풀어보도록 하고 농민의 저항 보겠습니다. 민생 파탄되고 유랑민 증가하고 이양선 충분한다. 이양선은 또 뭐냐라는 겁니다. 이양선은 또 뭐냐? 이 당시에 이양선 이상하게 생긴 배예요. 이상하게 서양 오랑캐들의 배. 서양 오랑캐들의 배를 이상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양선이라고 불렸는데 이 당시에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영국한테 박살이 나버렸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 서양 세력들이 중국, 청나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권을 빼앗기 위해서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슬금슬금 뭐 배들이 들어오는 거, 뭐 프랑스 배라든가 영국 배라든가 독일 배라든가 이런 배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저 희한하게 생긴 무섭게 생긴 저런 배들이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이 안으로 밖으로 계속 불안한 마음을 불안한 여론이 팽배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농민들의 불만 표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 나와져 있고요. 정부의 대응 삼정이정청 암행어사 파견했으나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다. 네, 하나만 하다. 홍경래의 난 보겠습니다. 홍경래의 난 원인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개는 쭉 읽어보시면 정감록의 예언 사상을 이용하여 봉기를 이끌었다. 정감록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정감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공주 근처에 이 산이 있어요. 계룡산이라고 있어요. 계룡산. 이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나타나요. 정도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정씨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씨왕조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정감록이에요. 지금이 그때다. 그래서 이 정감록을 홍경래가 자기가 난을 일으키는 데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홍경래의 경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에서는 이곳 평안도를 더러운 흙과 같이 여겨 노비들마저 이곳 사람을 평안도 놈이라고 일컫는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있어서 권신들의 간악한 짓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의 권력을 제멋대로 하니 이곳 평안도에서 병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구하고자 한다. 홍경래의 경문이죠. 자, 임술 농민 봉기 보겠습니다. 삼정의 몰랑과 탐관오리 수탈, 아까 제가 순간적으로 싹 까먹었던 경상 우병사 백낙신 타막 때문에 누가?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인 농민의 자각운동으로 번져나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홍경래의 경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패스.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절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갈발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향에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네.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을 입었고 갓난아인 베네물도 안 말랐는데 3대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네. 옳지 않은 것은 위 자료는 군포의 문란상을 나타낸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세도 정치기에 위와 같은 문란상이 많이 나타났다. 제일 심했죠? 예, 제일 심했습니다. 제일 심했어요.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군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군포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토지 1결당 쌀 20말 정도를 내는 것이 규정이었으나 관리들의 규정 이상으로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이게 영정법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영정법에 의하면 최저 4두에서 6두를 내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쌀 20말 정도를 냅니다. 영정법은 언제 실시한 거예요? 인조 때 실시한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규정을. 그럼 이건 뭐예요? 전세죠, 전세예요, 전세. 이 군대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전세입니다, 전세. 이렇게 됐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되겠고요. 이래서 우리가 농민봉기의 발생에 대해까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상남미, 그 다음에 유치미, 그 다음에 도결, 요거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또 한번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